실화탐사대 앞으로 온 한 제보 영상. 깨끗하고 예쁜 집이네요.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집을 누군가 송두리째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전세 사기 당한 건가요? 경기도 남부의 한 도시에 제보자를 만난 곳은 단기 월세방 원룸. 이곳은 본인의 집이 아니라고 합니다. 원래 이 집이 본인 집이 아니세요? 아니에요. 그럼 집으로 가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장기 출장에서 돌아온 호남 씨.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비밀번호를 아무리 눌러도 문을 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야, 저건 황당하죠. 내가 나는 비밀번호였는데 그분이 안 열렸던 거고요. 예. 도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호남 씨는 지난해 4월 새로 지어진 이 빌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 깨끗하고 좋네요. 그러게요. 집 되게 깨끗하죠. 제가 작년 4월에 그 집을 갔는데 딱 한눈에 마음에 드는 거예요. 계약을 한 거죠. 방 3개에 화장실 2개, 처음 가져보는 꿈만 같던 집이었습니다. 이때 너무 울었어요, 제가. 왜 눈물 나셨어요? 제가 힘들게 너무 살아갖고 예. 저한테는 진짜 최고의 날이었죠, 이 날이. 예. 내 인생 최고의 순간. 네, 맞아요. 예. 처음 입주했던 당시를 찍어두었다는 호남 씨. 여기는 이제 저희 큰 방. 큰 방이고 이제 화장실 딸려 있어요. 새로 지은 집에 입주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기분 최고죠 정말. 여기가 이제 거실, TV가 다 새 거예요. 테이블하고 다. 그럼 입주하면서 사서 들어가신 거예요? 예, 전체 다요. 냉장고부터 다 밥솥은 이제 엄마가 주신 거고요. 여기는 이제 작은 방에 옷장도 다 새 거로 제가 산 거예요. 이 집에서의 모든 생활이 행복했다는 호남 씨. 저 혼자 이렇게 해먹는 거 좋아해요. 예. 아, 마라탕이네요. 요리도 잘해 드시고. 이혼했을 때 고시원부터 해갖고 이렇게 전전하다가 회사분 도움 받아서 이제 원룸으로 갔고 원룸에 있다가 이제 그 집을 간 거예요. 아, 그럼 고시원, 원룸 전전하다가 예. 딱 생긴 집이. 예. 근데 열심히 벌어서 빚 갚고 하자. 그리고 혼자 이제 그때 소주 한잔 먹으면서 자취를 했거든요.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집을 떠나야만 했다는데요. 그는 직업 특성상 해외 출장이 잦았습니다. 이제 중국, 베트남, 대만 이렇게 다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헝가리 출장을 간 거죠. 작년 12월 1년간의 장기 출장을 앞둔 호남 씨는 집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세입자를 급히 알아봤습니다. 주변에 뭐 사시는 뭐 집이 필요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 하시면 연락해라. 한 연락 온 게 한 3분한테 3-4번 정도 연락이 왔었는데 많은 사람에게 연락이 왔지만 호남 씨는 그중 가장 어린 친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29살이더라고요. 아유, 내가 왜냐면 저도 20대 때 너무 어렵게 살아서 어쨌든 이제 90만 원 나간다.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나가서 지금 그러니까 삼촌 뭐 좀 도와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다가가고 삼촌이라 부르며 도와달라던 김 씨에게 마음이 쓰였다는 호남 씨. 이 사진하고 비슷. 예, 똑같아요. 똑같이 지금도 똑같이 생겼으니까. 예. 천이상은 보면은 통통하고 괜찮겠지 뭐 그게 나빠 보지는 않더라고요. 김 씨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보증금도 없이 시세 절반인 월 40만 원의 집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야, 정말 마음이 좋으세요. 여자친구와의 동거도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조카 같던 김 씨에게 집을 맡기며 당부의 말도 남겼는데요. 내 피와 뭐 이런 걸 다 해서 산 집이니까 꼭 좀 관리 좀 잘해줘라. 예, 알겠습니다. 삼촌 막 그런 걸 막 걱정 마세요. 저희가 꼭 관리 잘해드릴게요. 그런 김 씨의 말을 믿고 헝가리로 출장을 떠난 호남 씨. 아니 뭐 아직까지는 훈훈한 이야기인데요. 이야기가 좋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해외 출장 2달이 지날 때쯤 불길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첫번에 입금됐어요. 2월달에. 근데 3월달부터 이제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안 돌아요? 왜지? 아무래도 4,000만 원 돈을 붙여야 될 거 아니냐. 일하다가 다쳐갖고 일을 못 나가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삼촌도 돈 주려고 엄마한테 좀 빌려달라고 얘기했고 그래? 그러면 빨리 돈 돼서 입금해라. 그런 이제 또 그런
내가 미친놈이죠. 그렇게 또 배려를 해줬죠. 사정을 듣고 봐주셨군요. 호남 씨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귀국해야 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석 달 만에 돌아온 집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와, 이 연놈들이 이렇게까지 처벌을 안 해서 사나? 사람 새끼냐? 담배부터 해갖고 뭐 종이컵에다 놓고 했던 것도 막 이렇게 다 있고. 아유. 근데 내 짐이 작은 방에 쓰레기처럼 또 쌓여있는 거예요. 아, 집주인 짐을 쓰레기처럼 쌓아놨다고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 속상하셨겠네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김 씨와 동거녀는 호남 씨 몰래 개 2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 뭐 소파 다 개새끼가 다 물어놓고 박은 거예요. 개가 있다고 들은 적도 없어요. 와, 그거 보고 너무 황당했는데 다 새 걸로 산 거예요. 개가 물어뜯었으니까 여기 사시는 분이 임시로 떼빵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여기 해놨죠. 모서리에다가 해놨죠. 개가 뜯어놨잖아요. 이 개빨로 뜯어놓은 거예요. 이 씨, 남의 집에 있다고 하는 개, 이게 집이냐고 내가 이렇게 욕을 했고요. 김 씨는 원상복구를 약속했고 호남 씨는 이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줬다고 하는데요. 아유. 그런데 그 믿음은 결국 호남 씨에게 큰 배신이 되어 돌아왔다고 합니다. 또 사고를 쳤나 봐요. 4월 초중쯤에 갑자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집 계약서 어디 있냐고. 야, 그걸 네가 왜 물어보냐? 그건 그때부터 느낌이 쌓였어요. 야, 한국 가야 되겠다. 인천공항에서 동안 연락이 끊겼어요.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이놈아. 점점 커지는 불길한 예감. 급히 집으로 돌아왔지만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박혀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문을 두드렸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 느낌이 이상하고 그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사장님 언제 오셨어요? 그 집 3월달부터 다른 분이 사시는데요? 왜? 아, 뭔 소리 하는 왜? 그때 완전히 제가 멘탈이 온 거예요. 멘탈이 와갖고 막 손이 막 진짜 막 떨리기 시작하고. 호남 씨의 집에는 과연 누가 살고 있는 것일까? 호남 씨의 집에는 김 씨가 아닌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이야. 거잖아요. 1050인가? 45인가 1050. 대부분 여기 100에서 다 70 정도니까. 월세가 네, 네. 그래서 아우 땡 잡은 거잖아요. 이 집을 전세 놓은 사람은 다름 아닌 김 씨였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 좀 인상은 어떠셨던 것 같으세요? 첫인상은? 좀 어리숙했어요, 솔직히. 근데 원래 말투가 그렇더라고요. 슬슬 웃어가면서 이모이모하고 착하게 하니까. 부침성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삼촌이 뭐 이런 거 보면요. 옆에 계셨던 여자분은 뭐라고 소개를 하던가요? 같이 살고 있는 와이프라고 그랬어요. 아니 집주일 때는 여자친구라고 했죠. 글쎄 결혼했나요? 집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던 순희 씨. 계약을 하려 했지만 등기부 등본상 집주인은 김 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집이 아니라 삼촌 집이라고 했어요. 네, 삼촌 집이라고. 본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등기부 등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처음에는 없었어요, 유인장이. 유인장이 있어야 된다고 부동산에서. 그러니까 만들어 왔더라고요. 만들어 왔다고요? 김 씨가 순희 씨에게 보여줬던 서류들은 모두 호남 씨의 집에서 찾아낸 것들이었습니다. 아니, 이거 절도 아닌가요? 절도? 절도죠. 중요한 문서를 훔친 거잖아요. 그리고 위임장은 위조된 문서였습니다. 이야 절도에다 조작까지요. 위임 대상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 이민 연락처 010-24 제가 모르는 번호예요. 이야. 이거 선생님이 써준 적 있으십니까? 절대 아니죠. 야, 이거 야. 위임장까지 이렇게 위조한 거 보면 보통 내기가 아닌데요. 세입자분들이 더 당하기 싫어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지네들이 짜고 치운 고소도. 이게 뭐예요? 삼촌 한국 간다. 위임장도 썼는데 네가 알아서 해. 이런 톡을 보내셨나요? 전혀. 어떻게 된 거죠? 얘가 이제 새로운 핸드폰을 만들면서 네. 이 톡 계정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이름하고 프로필 등록을 한 거예요. 사진은 제 거에 맞고요. 근데 전화번호가 이 사람
저는 제가 모르는 번호예요. 아까 위임장에 있던 번호네요? 예. 완전 작정하고 만든 거네요. SNS의 대화도 위임장도 모두 가짜였지만 사람들은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히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막 지금도 계속 생각하면은 저한테 삼촌, 난 어떤 저거 없다고. 위조된 문서를 바탕으로 맺게 된 허위 계약. 이제 이 전세 계약서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습니다. 임대주택 아파트 그 LH인가? 그거를 신청했었는데 그게 4월 20일 당첨이 됐어요. 18일 날인가 전화해서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속인 거면 내가 거기를 계약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모 아니에요 저 믿으세요 막 이러길래 그거를 포기해버렸단 말이에요. 공공임대주택이 날아간 순희 씨. 전세금 1,000만 원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김 씨는 연락이 안 되는 건가요? 전화가 꺼져있네 지금은. 전화가 안 되네요. 우리가 나가는 게 맞아요. 근데 당장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황당하게도 호남 씨의 소유이자 순희 씨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여전히 중고거래 앱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올라가 있다는 사실 전혀 모르셨어요? 몰랐죠. 지금 하는 거예요. 처음 듣는 네. 별의별 걸 다 찍었네?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대단하네. 중고거래 앱에 올라와 있는 이 사진들은 순희 씨의 살림집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찍은 거죠 이거를? 종종 집에 찾아왔던 김 씨와 동거녀가 찍어간 사진들로 추정됩니다. 샅샅이 다 찍어서 올렸는지는 지금 처음 보네요. 작정을 했구나. 아주 이제 어떻게 아직도 안 내릴 생각을 하고 있지? 전세 6천이라고 써 있는데요. 대박이다. 여전히 매물로 나와 있는 집, 채팅 숫자 39,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 씨를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호남 씨. 그런데 호남 씨에게 일어난 뜻밖의 상황. 뭡니까? 거기다 이제 민원실 가가지고 접수하고 딱 하는데 뭐 마켓에 올려갖고 김 씨가 자기 돈을 얼마 했고 막 이런 얘기를 조금씩 들리는 거예요. 죄송한데 혹시 김 씨랑 제 집 얘기하는 거 아니신가요? 그 마켓에 올리신 거 보고 피해 입으신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제가 그 집 주인이에요. 제가 그 집 주인이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기가 막힌 그래서 그때 너무 어이없게 거기서 만나게 됐죠. 주인이랑. 와, 호남 씨의 집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내놓은 김 씨와 동거녀. 허위 매물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일단 봐서 나쁠 건 없으니까 괜찮은 집이면은 진짜로 좋은 기회로 이사를 가게 되는 거고 이래서 약속 잡고 이제 가서 방을 보게 된 거죠. 그 솔직히 그 첫인상 때문에 믿었거든요. 애가 말을 해요. 제가 약간 좀 모자라 보인다 그래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기칠 수 있는 머리를 가진 애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먼저 어떻게 해야 되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내일 드릴 건데. 왜냐면 저는 그냥 저희는 가까워요. 잠깐 여자친구랑 나못 들었는데 나는?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얘가 되게 어수룩하면서 사람을 자극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누나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저한테 누나라 그래요. 그냥 만난 사람들 거의 다 누나, 삼촌, 형 막 이렇게 이모 막. 이모 뭐 누나. 여보세요? 네 누나. 네, 저희 지금 부동산 앞인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누나 이렇게 누나가 네. 내 1시까지 안 된대가 1시까지 안 되냐고 물어봐가지고. 김 씨와 동거녀는 사람들이 줄 서 있다며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전에 돈부터 보내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안 해놓으니까 네네. 제 여자친구 쪽에서 이제 그만 보여주자고 이제 우리가 고르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계약금 들어온 사람 있으면 그 계약금 받고 그만에 넘길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해해 주시죠. 김 씨의 압박에 가계약금 200만 원을 먼저 송금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윤 씨. 그리고 처음에 50만 원 보냈던 거고 이게 150 보낸 거.
김 씨는 호남 씨의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을 보여줬고 조작한 SNS 대화까지 이용해 지윤 씨를 속였습니다. 그 삼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저희는 믿은 거죠. 김 씨의 거짓말을 뒤늦게 알아차린 지윤 씨. 지윤 씨는 200만 원을 돌려받고자 했습니다. 네가 내일 당장 200만 원 안 하면은 난 돌릴 거고. 돌리시면 여보세요? 말해. 그 명예훼손인데 그거는. 네가 명수가 어딨어요? 사기꾼인데. 사기꾼으로 사기꾼이잖아. 팀이랑 다 올릴 거야. 뭐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야. 돈 내놔. 이 새끼. 욕하지 마시고요. 내가 무슨 욕을 했어? 씨, 했잖아요. 너한테 욕도 아까워. 돈 내놔. 그니까. 신혼 살림 집을 구하려고 했던 지윤 씨. 행복해야 할 신혼 생활이 김 씨로 인해 엉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속상하시겠네요. 200만 원 뜯긴 것도 뜯긴 건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화나죠. 얘는 자꾸 준다고 그러면서 신랑 같은 희망으로 사람을 자꾸 농락을 하니까 너희는 200으로 그래도 공부한 거라고 생각해라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닌 거예요. 저한테는 되게 큰 돈인데. 그럼 지금은 연락이 아예 안 되세요? 네. 집주인인 호남 씨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피해자들. 그리고 연락이 두절된 김 씨와 동건이어 제작진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김 씨에 대한 제보가 제작진에게 쏟아졌습니다. 알죠. 이놈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거. 이 신분증 도용해가지고 구속도 됐었고. 이런 피해가 총 5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저희도 당했어요. 저희는 1000만 원이 넘죠. 전국을 걸쳐서 얘가 사기를 치고 다닌 거지. 일단 영상 좀 찍을게요. 저희 찾아서 그래요. 한 렌터카 업체로부터 온 제보 영상. 동생이 갖고 온 건데 혈색이 다. 예? 김 씨가 빌려간 렌터카는 콜틱이라는 유흥업소 불법 영업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집뿐만 아니라 렌터카로도 사기를 쳤습니다. 피해 업체를 만나봤습니다. 자기가 렌터카를 하는 척하면서 차를 빌려준 거예요. 교통사고건으로 차량을 3대를 빌렸고 동일사. 동일사고 3대를 빌렸고 이 3대를 이제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이제 자기가 렌트를 해줬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수입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김 씨가 그럼 이분한테 또 차를 빌려준 거예요? 네네. 이분들한테 차를 돈을 받고 빌려준 거죠. 그건 불법인 거죠? 네, 그것도 불법이죠. 불법 렌트에 사고까지 난 상황.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도대체 뭐라고 할까요? 저희가 삼자가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자꾸. 그냥 제가 삼촌들은 제가 그거 한 지금 거예요. 같이 가신다잖아요 지금. 예. 삼촌들은 왜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너 가게. 너 형한테 문자 남겨 갈라니까 이분들 모시고 갈라니까. 렌트가 잘 끝내겠습니다. 형님. 이거 어떻게 끝내? 제가 드릴 건 다 드리고 잘 끝내겠습니다. 형님. 돈 있어? 네. 알았으니까 이 새끼야. 형 간다고 인마. 형 동생들이랑 형 갈라니까. 너 안 때리려니까. 어디야 주소? 결국 주소를 알려주지 않은 김 씨. 피해 업체는 오랜 추적 끝에 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다 처리하려고 이거 안 하고. 진짜 저희 부모님하고 저 하나도 만나줘야 돼요. 이 정도 된다. 이거 없고 오늘 연결을 해 어떻게든. 이거 사기야 알아? 그래가지고 형사건이라고 임마. 렌터카 업체는 어렵게 김 씨를 만났지만 피해 금액은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야, 집으로 사기치고 렌터카로 사기치고. 김 씨의 또 다른 혐의, 고의 교통사고. 무려 15건이나 됩니다. 사고가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아니잖아, 이게 다. 고의사고 의심되는 게 한 15건은 돼. 많이 쳤다 진짜. 그걸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지금 봐달라고 한 거예요? 뭔 소리 하노 진짜. 네, 삼촌 혹시 화요일날 볼 수 있을까요? 왜 자꾸 삼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촌은 아닌데. 실장님 부르면 좀 멀어져 보여가지고. 근데 서로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이 아니야. 그렇죠. 취재 중 피해자들이 전해온 김 씨의 체포 소식. 김 씨는 사기, 무면허 운전 등 수배 항목만 10개에 이르렀습니다. 아유. 김 씨가 체포된 후 동거녀 이 씨는 자신은 공범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김 씨가 시켜서 한 거라고. 자기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돈도 갚은 줄 알았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은 동거녀 이 씨도 공범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윤 씨가 들려준 녹취.
늘 계약서를 그 부동산에서 했었어가지고 집주인이랑 거래는 처음이어갖고요. 잠깐 여자친구까지 제가 이런 상황을 잘 어떻게 아, 네네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는데, 네, 그래가지고 일단 계약금의 이제 반이 이제 50만 원이자 10%하면, 일단 50만 원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내일 계약서 작성할 때 150 붙여주고, 이제 나머지 잔금 처리는 집주하실 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고 전화를 끄는 거예요. 누가 봐도 얘는 가담자잖아요. 제작진은 이 씨를 직접 만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아, 이 씨가 사는 데인가 봐요. 계십니까? 동거녀 이 씨와의 만남을 수차례 시도하고 음성과 문자를 남겼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끝내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김 씨를 만날 수는 없는 상황. 제작진은 아들을 면회했다는 김 씨의 어머니와 어렵게 연락이 됐습니다. 그 아드님이 지금 이 변제를 어쨌든 하실 지금 능력이나 의사가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능력이 있으면 그 지를 하겠어요? 금방 탄로나 안에서 일을 제가 하는 거 보면 나도 우리 아들이지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다 키우면서잖아요. 집안채를 나가서 집안채다. 돈 있으면 내가 하겠는데 갚아 돈도 없어 제가 진짜. 김 씨는 어머니를 통해 수감 생활이 끝나면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해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을 유린한 김 씨와 이 씨.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번에 느낀 게 많아요. 제가 이제 대인 기피증도 좀 있더라고요. 이게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긴 일이 이렇게 커질지는 아무 상상도 못했고요. 저는 돈이 먼저가 아니고 항상 사람이 먼저였거든요. 앞으로는 그 어떤 사람도 못 믿을 것 같아요. 넓은 바다만큼이나 인심 좋은 거제시. 거제. 이곳에 최근 가게 사장님들의 마음을 울린 유명한 부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부자요? 누굴까요? 딱 봐도 초등학생이었고요. 젖살 빠지기 전 그 퉁퉁한 체구의 초등학생이었고 일반적인 이제 손님들보다 그냥 좀 더 온화한 말투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밤 10시 마감 준비 중인 카페를 찾아온 부자. 음료와 빵을 고른 후 결제를 하려던 그때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잔액 부족이 뜨시는 거예요. 저럴 때 진짜 당황스럽죠. 음식이 아깝네요. 다음날 오전 10시에 입금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느낌이 그냥 조금 그냥 찝찝했어요. 아, 그러니까 외상을 하겠다는 거네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갑작스러운 외상 요청이 당황스러웠던 사장님. 하지만 아이 때문에 매정하게 거절하진 못했습니다. 다음날 한 10시 반쯤 확인을 해보니까 입금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입금하겠습니다 라고. 이후 연락이 되지 않던 아빠는 다행히 3일 만에 돈을 입금해 줬는데요. 3일 후에요? 다른 가게에서도 부자의 외상은 계속됐습니다. 예전에 한 번 그 아들하고 와가지고 저한테도 외상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애가 너무 먹고 싶어한다. 족발이 너무 먹고 싶어하는데 돈이 지금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따가 저기 지불을 하겠다고 그래서 뭐 애하고 왔으니까 뭐 거짓말을 하겠나 싶어가지고 아유 그러냐고 그럼 그때 계산하시라고 그러고 오전에 자기가 오늘 입금하겠습니다 하고 문자가 왔고 저녁 때쯤 오후에 입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돈을 아예 안 갚은 건 아닌가 봐요. 부자의 외상을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사장님들은 선뜻 온정을 베풀었습니다. 저 힘든 시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경계심만 하겠지만 아기가 있다 하면 그런 벽은 조금 약간 그렇죠. 그렇죠. 아빠랑 그럴 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는 다 마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분들이네요. 그런데 다음에 발견된 부자의 행적이 조금 의외입니다. 총총총.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스크린 사격장이었는데요. 이야, 게임장까지 왔었어요?
보통 아빠가 이런 데를 챙겨서 아이를 데리고 올 정도면 아 되게 자상한 아빠인가 보다. 한참을 사이좋게 게임을 즐기던 두 사람. 결제할 때가 되자 부자가 남긴 말은 또다시 외상. 아, 좀 난감했죠. 왜냐면 작잖아요. 작은데 괜히 좀 매정하다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설마 아이를 데리고 설마 그 생각이 제일 컸죠. 그렇죠. 아, 근데 아이를 보고 외상을 허락해준 사장님. 그러자 아빠의 요구는 점점 더 과감해졌습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제 그날 비가 왔으니까 비도 오고 혹시 택시비를 3만 원만 좀 빌려줄 수는 없겠냐고. 그래서 그때 좀 당황했는데 이미 제가 그분한테 받아야 될 돈도 있고 또 아이랑 비 맞고 거기까지 가는 머니까. 이야. 어쩔 수 없이 택시비 3만 원까지 건네주고 말았답니다. 천사 같은 분이네요. 아니 가게 사장님이랑 손님 이게 서로 지금 모르는 사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1시간 반, 2시간 있다가 아이가 또 혼자 왔어요. 돈을 아직 안 낸 상황인데요? 아빠가 잠시 일을 보고 있다며 가게로 돌아온 아이. 어이? 익숙하게 혼자 게임을 즐기고 간식까지 챙겨 먹습니다. 부자가 쓴 금액은 총 6만 3천 원. 하지만 그 이후 입금도 연락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이야. 아빠가 많이 바쁘신가 봐.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네. 좀 많이 바빠요. 아, 혹시 엄마 핸드폰 번호 좀 알려줄 수 있니? 엄마 핸드폰 번호요? 아빠랑 지금 연락하는 거 할게요. 엄마 이야기를 하니까 얘가 좀 난감해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되시나요? 나중에 저 우리 하나 만듭니다. 모바일 뱅킹 해주시면 되잖아요. 계속 물어본다고만 하시고 좀 처리 좀 해주세요. 저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제가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알겠어요. 일단 기다려서 하고 전화드릴게요. 바로 처리 좀 해주세요. 네, 미안해요. 하지만 또다시 지켜지지 않은 약속. 이에 사장님이 또 다른 피해를 막으려 지역 카페에 글을 올리자 놀랍게도 부자에게 피해를 봤다는 댓글들이 속출했는데요. 아이고. 좀 마음이 안 좋네요. 반복되는 선의를 저렇게 베푼 사람들한테. 이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사장님. 그제야 아빠가 먼저 연락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연락이 안 되다가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이제 연락이 온 거죠. 하지만 아빠에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 사장님.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가 계속 보고 배울 텐데. 그러니까요. 저는 아이를 키우거든요. 아이는 진짜 금방 배워요. 금방 따라하죠. 근데 부모님의 생각을 영향을 많이 받고 자라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엄청 위험한 거죠, 아이가. 아빠의 거짓말이 반복될수록 아이가 더 걱정됐는데요. 우리의 우려는 곧 현실이 됐습니다. 또 다른 가게에서 목격한 아이의 곁엔 아빠가 보이지 않았지만 얼마 전 이곳에서 혼자 음식을 포장해 갔다는 겁니다. 처음엔 애가 이렇게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휴대폰을 이제 아버지인데 잠깐 받아보실래 이러더라고요. 아빠가 전화로 주문을 한 뒤 음식을 아이가 받아갔답니다. 애라 가지고 저는 저희 애도 뭐 딱지 쳤다 이라고 해가 진짜 뭐 봉인해야 됐어요. 뭐 아무 의심이라고는 안 했었어요. 언니 우리 아들 아나 이러니까 얘 뭐 잘 알지는 몰랐는데 딱지 많이 쳤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 친구구나. 아들 친구라니까 믿죠, 당연히 저러면. 아들 같은 마음에 서비스까지 챙겨줬지만 입금은 되지 않았습니다. 뒤통수 맞은 것처럼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날은 막 혼자 술 먹으면서 별생각 다 했어요. 마누라 뭐라 할까봐 말은 못하고 계속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애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도 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그쵸. 이거 돈을 떠나서 이게 뭐지? 여전히 아이가 또 걱정되니까. 그럼요. 아이 아빠에게 연락을 취해보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 여기 찜닭점이거든요. 먼저 번에 애가 포장해 갔는 거. 계좌로 연락 하나 해주세요. 제가 내일이라도 보낼게요, 사장님. 안 줄 것 같은데. 내일 주실 것 같으세요? 안 줄 것 같습니다. 또 내일 되면 전화를 안 받으실 것 같은데 느낌상은 뭐 화를 낼 수는 없고 빚쟁이도 아닌데 우리가 왜 이러는지 싶기도 하면서도
결국 다음 날에도 찜닭값 36,000원은 입금되지 않았는데요. 제작진은 부자를 수소문해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니하고 딱지 많이 쳤다더라. 딱지? 네 한다. 치긴 쳤네 진짜. 아 그럼 이 친구한테 뭐 찜닭집 한다거나 이런 거 얘기한 적 있어요? 애가 엄마 보면 우리 한 번 말한 적은 있어요. 뭐 찜닭 한다고. 이 친구는 연락처나 이런 거 알아요? 아니요. 놀이터에서 보면 가끔가다 노는 거예요. 아이에 대해서는 더 알아내기 힘든 상황. 야, 이게 뭐야 도대체? 제작진은 근처 가게들을 탐문해봤는데요. 그때 배달은 그렇게 간 적이 한 번 있어요. 어디로요? 저 호텔인데 삼선 짬뽕 곱빼기 공깃밥 한 개 해가지고. 찾은 것 같은데 지금? 곧바로 모텔을 찾아가 봤습니다. 25일 날 내가 문자로 입금을 해달라 하니까 이 친구가 기다려달라고 이러더라고요. 이곳에서도 부자는 숙박비를 결제하지 않았다는데요. 부자가 약 한 달 가까이 모텔에 머무는 동안 다른 문제들도 많았답니다. 아니, 숙박비 말고 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전부 쓰레기예요. 안에가. 다 음식? 음식 쓰레기.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먹지는데 음식을 들어보면 안에 음식이 한 반 정도 먹고 무게가 있더라고. 네. 술병도 많았지. 여기 있고 여기도 막 이런 병이 막 있었고. 넘쳐나는 쓰레기 때문에 매일 새 방으로 옮겨줬다는데요. 저러면 안 되죠. 나중에는 애를 팔아가지고 돈이 없다고 돈을 빌려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돈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카드로 결제를 해줬어요. 24,500원인가. 이번에도 아이 핑계를 대며 돈까지 빌렸답니다. 모텔 사장님이 대신 카드 결제까지 했네요. 또 한 이틀 정도 있으니까 이제 10,000원만 빌려달래. 그 어떻게 10,000원을 안 빌려주겠어요? 애가 밥을 못 먹는다 하니까. 그래서 또 빌려줬죠. 우리 집이 식당을 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한번 밥을 먹으라 내 그 소리까지 했거든. 근데 그걸 안 내려가더라고. 뭐 그 음식을 안 좋아해서 그런가. 아이고 참. 그 후 사장님이 없는 틈을 타 몰래 모텔을 빠져나간 부자. 아이고 세상에. 아니 저렇게 편의를 봐준 분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이들이 사장님에게 갚아야 할 돈은 약 30만 원이었습니다. 혹시 뭐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뭐 이럴 생각은 좀 안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왜요? 아직까지 내가 그 사람한테 쏘갔다는 얘기가 생각이 안 들었으니까. 아휴 참. 세상에 내가 이리 살아도 또 사람들한테 상처받는가 싶은 거야. 그래도 사람을 믿고 내가 했는데 그래서 내한테 서로 상처를 주는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되면 사회가 자꾸 문이 닫혀지는 거야. 아주 진짜로 그런 불쌍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예 쏘이려고 덤벼들었으니까 그게 좀 괘씸하지. 더 큰 문제는 모텔에서 생활하는 아이입니다. 그렇죠. 부자를 찾아봐야겠습니다. 맞다. 큰 민박집을 한다고 민박집제 그게 그 주위에 동네 사람 나 다 아니까 나 이름만 대면 나 알려주고 이야기하고. 형도 있고 누나도 있다 하더라고. 엄마는 지금 펜션에 계셔 그랬더니 간호사래요. 사장님에게 했던 부자의 말은 사실일까요? 먼저 부자의 민박집을 알아봤지만 찾기는 어려워 보였는데요. 그러게요. 그렇게 큰 펜션이면 검색하면 나올 텐데. 그러니까요. 그러던 중 사격장 사장님이 남긴 글에 아이 아빠를 아는 듯한 댓글이 발견됐습니다. 우체국에 근무하는 아버지께서 현점에 가가지고 자기 와이프가 우체국에 근무하는데 외상 달라고 그래가지고 외상을 한 거예요. 너무 한강해가지고 우리 남편이 외상 먹고 다니는 사람으로 소문이 난 거죠. 원래 잘 아시는 사이예요? 아니 몰라요. 민박집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민박집 하긴 한 것 같은데요. 부자의 민박집 근처를 수소문해봤습니다. 그런데 배달을 시키고 그 값을 지불 안 하는 네. 이곳에서는 부자의 민박집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돈을 아직도 안 갚은 건가요? 둘까지 시키고 막 바쁜데 금방이 그것처럼 해가지고 결심해서 처벌했잖아요. 민박 받으면은 와, 여기에서도 외상으로 유명했네요. 우리가 작년에 그랬거든요. 인수 받으면서 저 사장님한테 심지어 과거엔 아빠의 동행자가 아들이 아니었답니다.
코로나 때 1년이 훨씬 더 지났죠. 딸하고 와서 와. 딸? 이런 시간이었어요. 우리 딸이 막창을 좋아하는데 지갑을 안 들고 왔다고 먹어도 되겠냐고. 또 외상하고 다닌 기간이 꽤 긴 거예요. 1년 됐어요, 1년. 오빠가 이런 얘기 할 때 딸은 좀 어떤 반응이었어요? 아, 그 말 슬쩍 한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슬쩍 그 소리 아주 작게. 딸도 좀 창피했을 것 같아요. 막창을 먹고 막창을 또 추가 더 시키고 소주, 뭐 된장찌개, 공깃밥 뭐 이런 거 시켰던 것 같아. 그 아빠가 소주 2병 먹고 딸 음료 먹고 그리고 닭발도 더 먹고 싶다는데 제가 다음에 오셔서 드시죠 이렇게 하고는. 사장님들의 도움을 받아 부자의 민박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 저기 있네. 민박. 부자가 말한 큰 펜션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였는데요. 이곳엔 아직 2사람이 있을까요? 계세요. 이곳에 부자가 없다면 혹시 또 모텔을 전전하고 있는 걸까요? MBC 실화탐사대팀의 문효진 PD라고 하는데요. 여기 돌아다니면서 외상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요. 외상을 해가지고 돈 다 갚아주는데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 뭐 몇만 원 뭐 이래 되는 걸 그걸 내가 뭐 내가 한 달을 늦었어요, 2달을 늦었어요. 혹시나 안 준 데 있으면 내가 다 드릴 거고요. 근데 그 외상을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지내시는 이유는 있어요? 예, 상황이 좀 어려웠었어요. 지금 내가 애를 다시 만난 지가 지금 한 달 반 이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늘 아빠가 돼가지고 없다 소리는 못 하겠고요. 그래도 해달라는 걸 내가 다 해주려 합니다. 큰 거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아빠로서 어떤 마음인지 이해는 하지만 다른 분께 상처를 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지금 아이들이랑 계속 같이 지내고 계신 거죠? 부산에 본가집에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모텔에서 지내는 건 아닌가 보네요. 애들은 이제 외상을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까 봐. 그런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또 따로 또 이야기를 하죠. 너무 합니다. 너무 내가 물론 1차 그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지만 이렇게 인심이 야박하고 서로가 다 어려운 시기에 그 조금만 참아주면 내가 돈을 안 준 것도 아닌데 진짜 야박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부자에 대한 전문가의 생각은 어떨까요? 그렇게 하는 게 본인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 그걸로 노력하는 것 같고요. 이러한 형태는 아이의 어떤 심리 그리고 교육 그리고 사회적 적응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우리 가족은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다 이런 반응이셔가지고. 그거는 그냥 본인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행할 능력은 안 된다고 봐요. 심지어 비슷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는 아빠. 사건이 여러 개가 걸려 있었어요. 그 집에도 가보고 했는데 없더라고. 처음에 수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위임승차도 있었고 우정지식도 있었고. 뭐 생각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사기 범죄도 다 이런 게. 아이에겐 바른 길잡이가 되어줄 어른이 필요한 상황. 어렵게 큰아들과 연락이 닿았는데요. 큰아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럼 네. 시간 별로 없으니까 빨리 와봐요. 큰아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좀 잘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보니까 아빠를 좀 많이 따르는 것 같은데 좋아하고. 저녁을 잘 보고 있습니다. 부산 모텔방에서 입고 있는 거예요. 몰래 빠져나왔어요. 거짓말까지 치면서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빠 나 못 나가겠는데 나 어디 PC방에 있을 테니까 앞으로 와 형 보고 싶으니까 하거든. 아빠 진짜 믿고 싫은데 보고 싶고 진짜 막상 보니까 나한테 무슨 잘해주니까 네 많이 힘들어서 거짓말 하는 것 같습니다. 아빠의 마찬가지 친구도 많고 근데 아빠 옆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배가 고팠을 거고 근데 어떻게 되겠지. 아빠 옆에 있으니까. 큰아들도 동생과 아빠의 만남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다고 했습니다. 엄마 그때 친구들이 바쁘면서 원래 제 엄마 병원 놀러 가냐고 가이드 그냥 나와요. 제일 나오다가 이제 그때 엄마 어딨었거든요. 시험코드 뭐 천만 원짜리 그냥 발급해가지고 날려놨고 자금력이 사채까지 갔어요. 그래서 사채 그때 엄마 채우고 어머니는 집도 못 들어와요. 들이닥칠까봐 엄마는 살아 있어도 다행이지 죽을 뻔했던 마음. 우리 거제서는 신고된 게 없고 다른 데서 신고돼서 종결된 건 있거든요. 무전 취식에 이어 가정폭력까지 아이들을 위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 제작진은 학교에도 취재 사실을 전하고 당부를 전했는데요.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도 그걸 당연히 알아봐야 될 일이고 근데 어떻게 좀 대처를 하는 게 맞는 건지도 사실 저희들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학교 방문 이후 아이 아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들이 둘씩 다니니까 애가 방학 끝나고 나서 학교 가면 애가 학교 어떻게 다닐 거예요? 그걸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우리 가정을 이렇게 죽여야 돼요. 그거는 이제 잘 있는지에 대한 안부를 좀 확인을 했던 거고요. 저 여기 아빠 딸인데요. 근데 딸이 나중에 연락을 보면 했어요? 이 문제를 시작하게 된 원인이 이렇게 아동 학대니 뭐 이렇게 커질 만한 이 원인이 저는 MBC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방송을 내보내야 되는 팩트와 사실만 이렇게 내보내야 되잖아요. 어떤 부분이 사실과 좀 다르다는 말씀이실까요? 사정을 위해서 그랬다가 할 때 다 돈 주고 다 연락하고 화해하고 이렇게 좋게 했는데 아빠가 돈 갚아준 사람들은 강령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다 이야기하더라고. 큰아들과는 정반대인 딸의 입장. 이유가 뭘까요? 이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이 상태가 흐트러지는 게 더 좋을 거라는 확정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대로 사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이 아이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이러한 기점에 놓여 있어요. 몇 년째 무전 취식을 하며 아이를 향한 잘못된 사랑법을 보여주고 있는 아빠. 이젠 아이에게 당당한 아빠가 되어주는 건 어떨까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2차, 3차 계속 만나거든요. 확실할 때까지 아동학대 외상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가족들이 조치사항 혹시 요구하는 게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서 다행히도 아이의 아버지는 저희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다시는 외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경찰과 학교 등 주변에서도 아이들을 면밀히 잘 살펴본다고 했으니까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